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28번 문항 상당기법 마지막 문제 한번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항에서는 가, 나, 다 해서 세 가지 상당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편이라 공부 방법을 개선하고 싶어 한다. 김 교사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피드백하고 코칭하고 있다. 약간 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특정한 모델링과의 차이점은 특정한 행동을 딱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행위에 대해서 뭔가 코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담 기법을 행동시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뭔가 컨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조건 이걸 습득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코칭하고 뭔가 지도하고 하는 방식의 상담 기법은 행동 시연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이완 훈련과 불안 위계를 사용해서 시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 불안, 내가 생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체계적 둔감법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다는 철수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번 시험은 틀림없이 망칠 것이고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김교사는 철수에게 왜 이번 시험을 망칠 거라고 생각하는지, 또 시험에 한두 번 실패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설령 시험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실패와 관련되는지 계속해도록 합리적인 어떤 신념을 갖고자 한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합리적인 신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논법, 앨리스의 인지정서행동상담이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동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정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리치료에서 정의를 보면 그 피치료자로 하여금 그 치료를 받는 과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뭔가 역할이나 아니면 모방 이런 것들 혹은 그 놀이 이런 것 역할 놀이를 통해서 그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을 행동시연이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특정 행동을 적절히 해낼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연습 장면에서 이를 실행하도록 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과정을 통해서 행동을 수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평가하고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행동 시험,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미 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뭐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내가 실제 상황에서 놓여질 그것을 이미 뭔가 연습한다. 계속 뭔가 역할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동 시연은 사회적 기술, 주장 훈련 및 분노 조절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행동 수행을 증진시키는 데 이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행동 시연이 나오면 모방, 그 다음에 뭔가 역할 놀이, 그 다음에 연습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링과 비슷한 점을 가지지만 차이점은 바람직한 반응이 이미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의해 선택이 되어 있다. 내담자가 반응을 연습하고 조정하고 개선하는 동안 상담자는 조언이나 코치 역할을 하는 거다. 행동 시연을 하는 목표는 도움이 필요 없는 일반화된 반응 패턴을 발달시키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체계적 둔감을 보겠습니다. 체계적 둔감은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위계화시킨 다음에 가장 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 이완 기술 훈련을 통해서 내 생리적인 반응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의 그 방식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안의 위계를 작성하고, 두 번째 이완 훈련, 내가 불안 상황에서 내 몸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겠죠. 이완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상상하면서 이완을 하는 거다. 이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들을 해소해 나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하면 뭔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신체 반응은 인간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불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신체 반응 때문에 더 불안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 불안 속에서 나의 능력이나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원활하게 100% 발휘가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 체계적 둔감화를 통해서 더 큰 불안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연습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불안을 일으키는 그 자극. 처음 불안이 생성될 때 따뜻하게 해주고 차분히 해주고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데,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을, 즉 불안을 일으키는 정도, 그 정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한다. 가장 적게 불안을 느낄 때부터 뭐 중간, 그 다음에 상, 이런 식으로 위계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완 훈련을 한다. 이완이 어떤 건지, 뭔가 호흡을 어떻게 가다듬고, 그 다음에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해나가고, 이런 훈련을 시킨다. 그 이제 이완 훈련이 완전히 된 상태라면 가장 약한 불안을 일으키는 항목에 대해서 상상을 하도록 하고, 그 상상하면 일단 좀 그 상황 속에서 불안을 느끼겠죠. 그때 상상을 딱 중지하고 이완을 바로 실시하는 겁니다. 환자가 충분하게 이완되었다고 판단되면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을 상상하면서 이완시키도록 한다. 즉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위 수준의 자극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상위 수준의 자극과 이완을 결합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상을 하면서 이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나가면 실제 상황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이런 이완을 느끼지 안 느끼는지 한번 계속 위계별로 해보는 상황을 통해서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파란색 글자. 자, 마지막으로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 상담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이론 하면서 제일 강조드린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문제 행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 두 번째,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 문제 행동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앨리스의 이 인지정서 행동 상담이론에서는 문제 행동의 발생 원인은 인간이 가지는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은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뭔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이나 거기 안 놓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그 놓이는 상황에서 봤을 때 누구는 뭔가 불안을 느끼고 힘들어하지만 누구는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거기서 어떤 부정적인 정서 감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보니까 이 본인 스스로가 비합리적인 신념에 근거해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좀 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쭉 갔던 거죠. 근데 이거를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는 이 감정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 F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선행 사건이라고 하는 게 activating even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이 신념 체계라고 하는 거는 뭐 belief system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consequence, 결과가 나왔다. 근데 그래서 A, B, C 형태로 나아갔다. 이 activating event, 선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belief system, 나의 이 비합리적인 belief system에 의해서 consequence,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디스푸트 하는 거죠. 논박을 한다. 논박을 해서 effect, 어떤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고 feeling, 감정을 느낀다 해서 ABCDEF 모형이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면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문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서와 행동은 어디에 달려있다? 인지에 달려있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다? 우리의 인지. 뭔가 합리적으로 뭐 느끼나 못 느끼나도 결국 인지라고 하는 거죠. 이 인지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결국 문제의 행동이 발생하는 거다. 따라서 인지라고 하는 건 충분히 조절 가능하니까 합리적인 신념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게 진행될 수 있냐? 이게 A, B, C, D, E, F 모형입니다. 그래서 선행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한번 비합리적인 신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신의 신념 체계에 근거해서 사건을 지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이것이 비합리적이면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예를 들면 다 잘해야 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융통성 없는 사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다라고 보는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 부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정적 신념이 발생한다. 그 결과는 불안 정서,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되고 이 부적절한 정서를 느끼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인지에서 비합리적인 정서, 비합리적인 행동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바꿔주면 되냐? 인지만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학습자가 비융통적인 사고를 하는 거를 융통성 있게 만들어주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은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좋은 상황, 좋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 행동을 개선할 때는 말씀드렸던 거죠. 인지, 행동, 정서를 다 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인지겠죠. 일단 비합리적인 언어를 합리적인 언어로 교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뭐뭐 하면 좀 더 낫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지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적을 읽거나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바꿔나가는 서적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방식 독서요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지를 바꿀 때는 언어, 내가 쓰고 있는 언어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독서요법을 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적 기법은 뭐냐? 역할 연기를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보고 똑같이 연기를 해보는 겁니다. 즉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주고 그 행동을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 방식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게 개선되지 않겠죠. 근데 여러 번,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습관화되어서 충분히 문제 행동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정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상담해준 사람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해서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자아 존중과 가치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유머를 사용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존중해주면서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까지 같이 조절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비합리적인 언어, 즉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행동과 정서 측면도 같이 함께 우리가 이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9번 문항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28번 문항 마무리하고 2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